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네. 요즘에 책 프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요. 네. 혹시 어떤 책의 취향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장르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잡식성이긴 한데요. 지난 여름에는 장르물을 많이 읽었어요. 소설 그래요? 같은 거. 추리소설. 네. 뭐 특별한 근데 이유가 뭐 있으세요?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집중하고 싶어서요. 아. 짧은 밤을 좀 진하게 보내고 싶어서. 야,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 어떠세요? 지난 여름 아주 재미난 책을 읽었는데요. 네. 조선희 대표의 새 여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념의 시대 속에 살아갔던 어떤 우리 시대의 세 명의 여자를 여성적 시선으로 이렇게 그려내니까요. 이제까지 남성적 시선으로만 봤던 역사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요, 책을 읽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맞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읽어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만나볼 분은요, 누구나 책을 읽는 나름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구축하는 건 마치 책으로 별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책과 별자리 되게 뭐 인문적인 서술이기도 한데요. 별자리 그러면 어떤 별자리가 궁금할까도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문장만 보고 보면은 참 이렇게 감성적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분이 워낙 화통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글쎄 별자리의 그 동물로 상징하자면 뭐 황소, 사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예,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cannot find a way to describe it. It's there inside. All I do is hide. I wish that it would just go away. What would you do if you knew? What would you do?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의 손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자의 독서를 쓰신 김진애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약간 고민했어요. 워낙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요. 네. 전 의원이시기도 하시고 건축가이기도 하시고 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뭐 어떻게 불러드릴까 싶었는데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글쎄 어떤 분은 작가라 불러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박사를 딴 게 딱 네. 하나 효용성이 있는 건 죽을 때까지 박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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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보니까 여자의 독서. 남자인 입장에서 남자의 독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여자의 독서라고 제목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남자의 세상이니까 남자의 독서라는 거는 아예 쓸 필요가 없었던 없는 것이죠. 것이고요. 네. 저는 책에 대한 책을 언젠간 한번 쓰겠다. 또 여자에 대해서 여자에게 주는 말을 쓰고 싶다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여자의 독서라는 말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의외로 여자의 독서라는 제목의 책이 없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써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했다가요. 제가 저도 꽤 책을 읽어서 책 리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성 작가들 것만 가지고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가슴에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여성 작가들만 가지고 해보자. 그랬더니 좋았어요. 제가 쓰면서 많이 울컥울컥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어떤 그 책이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시대적인 화두하고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요새 예, 그 요즘 페미니즘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나고 강세기 있죠. 때문에 그러면은 이 책을 읽을 사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상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여성들은 다 모든 사실 뭐 우리 딸, 우리 자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 모든 사람이 여자들이 이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매라고 다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딸 가진 아빠들, 그다음에 아내 있는 남자들
여친 있는 남자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네. 일단 여자의 독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치마의 모습이고 또 네. 뾰족 구두의 모습이고 네. 가녀린 손들이 나와가지고 네. 여성성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성적 독자인 저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는데 네. 읽으면 읽을수록 아까 얘기했던 우리 대학 다니는 딸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우리의 또 아내도 생각이 나서 네. 참 좋은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창현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감수성이 좀 뛰어나신 분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젠더적인 측면으로 봐서 남자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본다면 와 이분이 이런 것까지 이해가 되시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 그리고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사회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다 했듯이 모든 인간에는 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들어있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여성이나 굉장히 남성성이 좀 강한 여성이고 이창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이 상당히 강한 남성이죠. 혹은, 그런가요? 예.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지혜로워서 네.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을 굉장히 잘 발현을 하고 잘 예. 표현을 하고 여성성의 그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잘 깨우쳐서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 책에 나온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셰익스피어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같이 가진 사람이다. 굉장히 칭송을 하면서 그러나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여동생이 있었더라면 그러나 그 여동생이 셰익스피어만큼의 재능이 있었으나 그 여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뭐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 시대에서 당시 시대에서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남성 사회에서 보면 네. 김진애 박사님 그러면은 일단 물리적으로 여성이다. 네. 그러나 우리 남자들보다도 훨씬 센 그렇게 되게 예, 생각하죠.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여성 저자가 이렇게 어떤 고해 성사처럼 네. 지난한 과정에서 투쟁해오고 자존감을 만들어오고 그 내용을 나는 자기의 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여자에게 책이 언제나 그렇듯이 위험하다. 좋은 책은 변화를 꿈꾸게 만들고 혁명을 구상하게 만든다. 저항할 용기를 주며 행동할 의지를 북돋운다. 사실 우리의 많은 여성들이 용기가 없었고 행동할 의지가 부족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성들한테는 글도 안 가르쳤고 책도 못 맞아요. 읽게 했고 교육도 안 시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는 유학 가서인데요. 네. 유학 가서인데 비로소 뭐냐면 그때 알았어요. 네. 그 프랑스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언제 있었느냐? 1945년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끝난 194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프랑스 형무도 그렇게 많이 배웠고 아니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때요 배신감을 예. 거의 배신감을 느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페미니즘에 대한 걸 많이 읽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여력이 부족할 때, 이른바 사회의 자본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할 때는 그 불평등을 일부러 좀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좀 덜 줌으로 해서 나머지 뭐 귀족 사회하고 노예 사회를 그렇죠. 만들듯이 여성을 좀 이제 이렇게 좀 저기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거 한 가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은 지금도요. 굉장히 여자들 뭐 많이 하라고들 얘기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자들 어린 여자들도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어떤 때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나서도 되나?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미 그 남성한테는 그냥 보편타당한 이미 주어진 기반에서 그 진행이 되는 일들이 여성들은 거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남자들은 못 한다는 것. 근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성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거고 일찌감치 소리를 그렇죠. 내셨던 분이신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벌써 중심으로 확 들어갔는데 뭐 책을 어떻게 구성을 하셨냐면 8가지 키워드로 구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라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니 천하의 김진애 같은 사람이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맞아요. 분투했단 말이야? 이게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 문제 같은 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제가 어렸을 때의 가장 큰 하던 문제가 자존감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일남 육녀 집에서 자랐고 네. 오빠가 맨 위이고 나머지가 쭉 딸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아버지 농담이 있는 건 딸밖에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는 참 굴욕감 같은 것도 좀 느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남동생을 봤대요. 근데 남동생이 제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근데 제가 남동생을 봐서 굉장히 어렸을 때 기용을 받았다 그러고 또 그 남동생이 죽었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는 그러니까 내가 왜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뀔 것 같고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고 이런 생각하다가 한 게 여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그때 질문한 거예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는 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꽤 옛날이니까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많이 스늘렸죠. 자존감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박경리 선생의 토지 네. 이걸 아주 되게 했는데 원래는 뭐 남자 저자인 줄 아셨다면서요? 그게 저한테는 인생에 제 인생에 정말 큰 스캔들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박경리 작가님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남자로 알았어요. 남자 작가로 알다가 토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좀 얼굴 사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이제 충격과 기쁨과 황홀함과 이게 그냥 박경리 선생님조차도 박경리 선생님이 그 필명인 거 아시죠? 원래 이름은 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성적인 이름입니다. 그 여성적인 이름을 가지고서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박경리 선생님이 그 서문에 쓰신 말씀, 그냥 이 자리에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그 다음 말씀이 다만 앞으로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제가 그 소문만 보고도요, 네, 막 피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나중에 그러니까 저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굉장하게 큰 힘이 예. 됐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이 여자인 순간 기뻤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요. 아세요. 정말 그 막막한 그 나의 그 삶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책에서 뭐 이제 이 토지도 언급하셨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네. 스칼렛 스칼렛 오하라는 절대 치밀 수 없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예. 여자예요. 그리고 근데 이 토지의 서희 여자 주인공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두 작품을 보면서요 동서양을 대표하는 강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투철하게 어떤 생과 싸우지 않으면 이 사회를 뭐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나 너무 나약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주인공들, 네네. 대표적인 주인공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서희를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전 서희도 싫어했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 싫어한 것보다도 이해는 가는데, 여자가 너무 도도하고, 너무 그리고 남편한테도 별로 이렇게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서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역사적인 짐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쁘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토지가 대하 소설이잖아요. 네네. 이게 일부 일부에서 쭉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그 여성의 삶을 따라가면서 느껴지는 그 근데 감동 같은 거. 토지에는 정말 많은 여인상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윤씨 부인을 그렇게 서희의 할머니인 윤씨 부인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저희 롤모델로 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여인상이 나와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여성의 삶, 특히 역사 속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네. 더 그야말로 희생당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네, 됐죠. 네, 예. 그리고 서희가 그거를 이겨낸 것만큼은 네. 저 굉장히 존경을 하죠. 네. 네. 못 끼시겠죠 한마디도. 그런데 여성의 다 이해가 돼요. 역사 속의 여자 주인공의 삶.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러면 남성들은 과연 여자의 독서를 어떻게 읽을까? 네. 이제 이거죠.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효용성 얘기를 했지만 되게 남성 중심적 사회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을 남자들은 전혀 못 느껴요. 그게 그런데- 공기니까. 그렇죠. 공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뭐 코드가 8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자의 성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성과 에로스. 근데 이제 정작 성과 에로스의 전범이 뭐냐? 김진애 박사의 봤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외에도 많은 무슨 뭐 여성지를 통한 또는 아주 노골적인 성애를 다룬 소설도 충분히 읽으셨을 텐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성과 에로스에 대한 것을 발견하셨는지. 솔직히는 이 여자의 독서의 이제 앞에 챕터를 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에서 3장부터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네. 먼저 읽는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읽고서 이건 뭐야? 막 그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제가 이제 10살 무렵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말 절절절절 한 그렇죠. 50번, 100번 읽어서 절절절 외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아니 정말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더라고요. 제대로 된 관계가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온갖 사료가 이런 건 다 그렇죠. 뭐 강간, 뭐 무슨 지정, 근친, 뭐 상간. 근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난장판이요?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정말 온 사방에 애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에는 신화의 역학을 잘 몰랐지만 하여튼간에 이 성에 대한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그 경험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런데 천륜이 어디 있고 그렇죠. 나는 어디 인륜이 어디 있으며. 태어났으며 뭐 이렇게 찾거든요. 배륜 뭐 자기 핏줄 찾고 맨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누구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소설과 그 무슨 뭐 잡지와 그렇죠. 잡지의 Q&A와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요, 저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참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다가 30대 초에 두 번째 애를 낳을 때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금기와 일탈이 너무 많거든요. 네. 금기하면 일탈이 생기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과 에로스에 대해서 자꾸 수동적이라는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몰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성과 에로스라는 게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정말 아주 큰 거, 제일 큰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프리섹스나 이런 걸 네,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 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상대하는 어떨 때 나를 타치하는가. 정말 온몸과 온 마음과 온 정신을 교류할 수 있는가. 이거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아마 남성분들은 잘 못하시는 그렇죠.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음. 여자들은 이제 사회에서 학습된 교육관들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 자기 검열 같은 거를 계속 하도록 강요를 받거든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저답지 않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이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여자, 남자, 여자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생긴 집 모양이 이렇게 좀 바보 같고 좀 그런 그렇죠. 것도 너무 남자 여자들이 사랑 안 하고 맨날 애기나 그나마 애기한테로 가고 막 이래서 그렇다. 남자는 바깥으로만 돌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이 섹스와 에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김 박사님. 네. 그렇게 이제 사랑이 중요하고 자유로움을 얘기했는데 네. 요즘 누구랑 사랑하세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뭐냐면은 제가 또 답지 않게 이 나이 답지 않게 제가 남편을 아직도 좋아해요. 네. 이혼을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아직도 남편을 좀 뭐 좀 조금 바보 같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좀 웃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맨날 그래요. 특히 남자 후배들이 선배님은 남편만큼은 실증이 안 나는 모양이죠. 그 이상해요, 저도. 네. 참 그건 그거는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주 괜찮아 아름다운 합니다. 사랑을 네. 하고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요. 책상 한 켠에 자주 읽는 책을 모아둔 내 인생의 책 코너가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네. 어떤 합니다. 책들이 꽂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읽고 또 읽는 책들이죠. 네네. 제가 굉장히 인상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뭐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 같은 거는 영어가 굉장히 잘 쓰인 그렇죠.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놓고 있어서 그 앞에 가면 그러니까 세계가 확 펼쳐지죠. 별것도 아니지만 요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확 펼쳐집니다. 네, 좋아요, 기분이. 네. 자신의 서가를 만든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속에 자기가 인생에서 진짜 감명받았던 한 50권, 한 100권 정도의 책이 꽂혀 있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 사실 책을 한 번 읽는 것과 두 번, 세 번 읽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아까 그럼요. 그 토지를 1, 2부는 최소한 몇십 번 읽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읽는 책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다시 읽은 책이 거의 다 다시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다시 다가온 게 그 버지니아 울프 그 올란도하고 자기만의 방이에요. 제가 자기만의 방은 되게 옛날에도 읽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왜냐면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문장에서 제가 그냥 네. 전율을 느낀 게 버지니아 울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중얼거릴 뿐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왜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전에 그걸 몰랐던 몰랐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그 말을 한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다는 거를 20대 시절에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경험으로 인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을 가끔 정말 좋은 책은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한 줄이 네. 다시 읽었을 때 내 인생에 다시 큰 자극으로. 그렇죠. 하나만 더 들어오더라고요. 소개하면 네. 네.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게 있어요. 한 여인이 방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언어를 수없이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맞는 그게 뭐냐면 남성의 언어로는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들어오는 건 제가 이제 요새 페미니즘에 뭐 여성 혐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메갈리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나 남성 여성의 이 여러 가지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개인의 세계도 넓어지고 우리 사회의 영역이 엄청나게 풍요롭고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날 되네요. 네. 혹시 만화책도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 만화 어릴 때 제 인생의 공간 중에 하나가 만화 가게입니다. 그러면 김진애 박사의 인생의 만화 뭡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캔디죠. 저는 의외였어요. 네. 인생의 만화는 당연히 캔디고요. 네. 네. 근데 캔디는 제가 30대에 읽은 네. 만화고 네. 어릴 때 만화라고 하면 이제 라이파이예요. 제 처음으로 예. 라이파이가 나왔을 때인데 라이파이는 지금 얘기하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자막 넣어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SF 만화인데 네. 제가 또 그걸 반했던 게 뭐냐면 네. 거기에 네. 노계 여왕이라고 여자 악인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자도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어. 그렇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파이를 어려서 참 좋아했고 혹시 나이 들어서는 저는 캔디가 뭐 모든 여자들의 남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거기 나오는 남자 캐릭터 중에 누가 김진애 박사님 타입이세요? 스테아. 누구? 스테아. 스테아. 저는 스테아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는 제 남자 취향은 보통 그 여성들 취향하고는 좀 다른. 전 데리우스 같은 남자 딱 싫어. 네. 다행이네요.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는 뭐 안소니 이런 사람 싫어요. 별로야. 저는 아주 좀 못생기고 좀 캐릭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훈남도 괜찮아요. 스테아는 훈남인 편이죠. 네. 스테아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경 낀. 있습니다. 그쵸? 그럼요. 네. 네. 저는 사실 캔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질투하느라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세상에 그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모든 남자들이 캔디만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거야 이 만화 제목이 캔디니까. 제가 제 인생의 이제 여성 삼총사라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조, 둘째 딸 조, 그 다음에 앤 빨간 머리에는 앤, 그 다음에 캔디의 캔디. 이 셋이 이제 유쾌한 삼총사인데 네. 이 세 여자가 못생겼죠. 다들 조금 그렇게 잘생긴 애들은 아니잖아요. 매력 개성 있게 개성 생긴 있고 거죠. 매력 네, 있는. 개성 그래서 있는 제가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저는 이 캐릭터론, 네. 매력론을 제가 이렇게 막 키웠습니다. 나도 별로 안 생겼고 저거 하니까 역시 캐릭터가 있고 매력이 있어야 그럼 남자 보기 들끓는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저 자신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세뇌를 이 시켜왔습니다. 자리에 있는 남자로서 동의합니다. 진짜 캐릭터 있으시고요. 매력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실제로도 맞는 게 그거 있잖아요. 너무 이쁘면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쁜 여자가 세상에 많지는 않은 것도 참 다행이에요. I always needed time on my own. I never thought I'd need you there when I cry. And the days feel like years when I'm alone. And the bed where you lie is made up on your side.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동병상련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디어 걸스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좀 이런 모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4장에 쓴 건데요. 우리 여자들한테는 디어걸스 모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전히 씩씩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집에서는 6자매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오면 제가 다 남자들하고만 노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거의 90% 이상을 남자들하고 일을 하지만 여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놀았거든요. 삼총사 친구도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이제 40대 이후에 다른 분야의 여자들끼리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내가 만날수록 놉니다. 뭐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여행도 가고 놀고 가끔 모여서 밥해 먹는 게 주인데, 그래서 제가 다 각기 자기 이름들이 있어요. 자기 클럽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름을 디어걸스라고 붙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많은데 디어걸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자기 여전히 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맥락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책 내용을 직접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첫 줄에서 울컥했거든요. 어. 예. 일을 하면서 외로움은 수시로 찾아든다. 정말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내 속을 확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그냥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일 중독이 만만치 않은 나를 잘 아는 엄마는 항상 일 좀 그만해, 먹고 일해 같은 말을 무조건적인 위로를 건네주지만 내 속사정까지 털어놓기란 어렵다. 피로 얽힌 자매들은 서로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옛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지만 동료의 마음까지 공유하기란 쉽지 않다. 부디 자기의 디어걸스를 찾아보라.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동료가 되고 같이 밥을 해먹는 메이트가 될지도 모른다. 시스터푸드 같이 만들어보라. 시스터푸드의 힘은 놀랍다. 치유력이자 원동력 역할을 하고 추진력을 붙여준다. 연대의 힘이자 따뜻함의 힘이고 같이함의 힘이고 배고픔의 힘이자 배부름의 힘이다. 밥 한 번 먹자보다는 같이 밥해 먹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니 요새 그 텔레비 프로에도 밥해 먹는 거 되게 네, 많이 많죠. 나오던데 네. 고기까지 잡고 막 뭐 캐가지고 하고 농사 짓고 해서 하는데 좋은 거예요. 네. 전 남자들도 네. 우리 디어 보이스들도 네. 그 좀 모여서 그 브라더 푸드를 좀 만들어 먹으면은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훨씬 더 나을 그렇게 것 되면 같아요. 사회는 훨씬 좀 유연해질 것 같고요. 맞아요. 좀 다른 어떤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그 전문직 여성 아니면 내가 내 일을 이렇게 많은 남성들 속에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은 아마 정말 100% 공감하실 것 같다는 정말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왜냐하면요, 예. 그거는요 아시지만 제가 남편한테 꽤 많이 털어놓는 사람이지만 남편한테 털어놓지 못한 남편도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더 많잖아요. 이만큼 같이 살았으면은 이 정도 알아줘야지 그러는데 못 알아주는. 여자 같으면 벌써 다 알아줬을 텐데.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외롭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다 알아주길 그대로 바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게 모든 게 부부 사이에 풀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가 만나는 뭐 여자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참 좋죠. 보니까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30권이 넘는 책을 냈다. 저는 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단하신 베스트컬러도 거죠. 네. 상당해서 뭐 인쇄도 뭐 꽤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글 쓰는 비법, 최소한 한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꾸준히 쓰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2시간은 계속 씁니다. 제가 프로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 2시간에 새벽 2시간은 혼자서 꼭 보내는데 대부분은 글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고 쓰면 한 10매 정도는 쓰고요. 뭐 어떤 날은 대여섯 매만 이게 막 이렇게 장난하고 할 때도 많지만 꾸준하게 쓴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제가 글을 썼다 그러면은 제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야망에 의해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글을 쓰는 거는 솔직히는 미치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솔직히는 제가 글을 안 썼으면 농담 삼아 글을 안 썼으면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 그다음에 제가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글을 씀으로 해서 제가 많이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글을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쓰는 거고요. 제가 이 말 하면 가끔 네가 스티븐 킹이냐 막 스티븐 킹이 하루에 2시간씩만 짧게 쓴다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마하는 건 따로 있고 그거는 저도 언제 한번가 또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의 힘에 대한 또 책도 한번 써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쭤보시니까. 그러니까 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어떤 훈련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자신을 정리하고 내 내면을 좀 한번 그렇죠. 그 청소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방편으로서의 그다음에 제가 글쓰기. 글 쓰고 특히 이 책 보면서 많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 이공계 출신이 제가 이제 건축가 공대 나왔으니까 이공계 출신이 이렇게 글을 잘 쓰면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 이제 그럴 때마다 그게 꼭 여성 비하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죠. 이공계 비하입니다. 비하죠. 이게. 그게 뭐냐면 정말 위대한 글들이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썼습니다. 네. 카이사르, 예. 우리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얼마만큼의 자기의 그 절실성, 그다음에 그 현장성에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답변 중에서 기억 남는 건 한 줄. 나 글 잘 쓴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저는 힘을 내게 하는 글을 잘 써요. 네. 그러니까 예.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좀 힘내게 하는 글을 잘 쓰는 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좀 편안하게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 뭐 이제 이공계 비하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훈련된 어떤 편견들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즐겁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여쭤볼까요?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인데 저는 하여튼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능하면 많이 발휘하고 가라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그대로 많은 느낌을 받고 살고 해야 될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책에 대한 운명도 있고요. 저는 이제 책 지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제 지도를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해요. 내비가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요새 문제는 뭐냐면 내비를 자꾸 맞아요. 찾으세요. 요거 이렇게 읽으면 요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는 이렇게 펼쳐놓고 또 자기가 발로 걸으면서
찾는 거거든요. 그 어렸을 때 게임 하듯이. 그리고 왜 자기가 걸어보고 나서 지도 그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생각을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예.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얘기하면 독서가 어떻게 보면 좋은 나침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TV 책방 북소리에서요 항상 마무리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여쭤보기가 이 책을 갖고 오셨는데 참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내 인생의 한 구절,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슴속에 오래 품고 계신 한 구절을 뽑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예. 이 책에도 제가 30년 동안을 그 구절을 품고 있었어요. 한나 아렌트의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 대목을 품고 있다가 제가 30년이 지나서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알았어요. 그게 모든 슬픔은 말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글로 쓸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이요. 20대에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걸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뭐 자식을 잃은 슬픔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 온갖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괴로움 이것을 말로 하고 그러니까 표현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화하고 함께 소통하게 되면 그만큼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이제 버지니아 울프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이요. 예전에도 뭐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울컥울컥하는 게 있네요. 네.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목소리. 오늘은 여자의 독서 저자인 김진애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